네, 한국시장개발연구조합은 1986년도에 물질특허 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과학기술처하고 우리 국내 이제 제약산업계가 공동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단체하고 틀리게 한국시장개발연구조합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이라는 설립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법에 따라서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이 연구개발 중심의 어떤 바이오 헬스 기업들, 이 기업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산학연을 저희는 전체를 갖다가 대변하면서 정부하고 이 연구개발 중심의 바이오 헬스 산업계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 그 다음에 제도 수립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들하고 틀리게 법적으로 국가 R&D에 대한 기획이나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제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교류를 갖다가 중개하고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혁신 정책에 대한 어떤 가장 큰 기반은 데이터입니다. 연구 중심의 이런 바이오 헬스 산업계의 혁신 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오하고 헬스 쪽은 사실은 산학연 간에 이런 어떤 파트너십, 밀접한 공동 협업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에 이르는 우수 기술들이 이걸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과의 연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2002년도에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 포럼이라는 우리 국내 최초, 아시아 쪽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 이제 출범을 시키고 18년 동안 국내에서만 18회에 걸쳐서 이 인터비즈 포럼을 개최해왔고요. 2003년도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최초로 한중 인터비즈 파트너링 포럼을 중국 광동성에서 중국 과학기술부하고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인터비즈 포럼을 또 스칸디나비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국하고 스칸디나비아를 합치면은 사실상 인터비즈 포럼은 지난 19년 동안 20회에 걸쳐서 한 걸로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행사의 형태를 빌렸다 뿐이지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인터비즈 포럼은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국시장개발연구조합이 개발한 온라인 파트너링 메커니즘에서 산학연 벤처 간의 아주 치열한 기술 이전 활동들이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업들이 수백 개에 이르는 이 기술들을 이미 벌써 3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다 스터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공급자 간의 온라인에서의 어떤 잠정적인 그런 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매년 7월 첫째 주 제주에서 인터비즈 포럼을 통해서 오프라인 차원에서의 어떤 미팅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비즈 포럼의 기술 이전 이 성공률은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회째부터 작년까지 인터비즈를 통해서 매년 최소 10건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매년 한 20건 이상의 그런 어떤 기술 이전 실적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 동안의 어떤 실적을 종합하면은 기술 이전에 따른 어떤 대가만 한 1,000억 이상이 지금 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벤처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투자, 벤처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제약사 간의 이런 M&A, 이런 어떤 부가적인 그런 실적도 이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비즈 포럼의 실적은 단순히 기술 이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에 어떤 실패한 발명자들도 인터비즈를 통해서 자기 기술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될지, 상업화를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단서를 10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한테 조언을 받습니다. 문제점, 보완점들을 갖다 찾아가기 때문에 기술 이전에 실패한 그룹들도 굉장히 해피한 이제 그런 어떤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인터비즈 포럼의 이제 창립 기관이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 역할하고 있는 한국시장개발연구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30년 이상을 국내 외적으로 산학연 벤처 스타트업 간의 이런 어떤 협업, 그 다음에 이제 R&D, 심지어는 그런 어떤 컨소시엄 구성까지 다 관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저희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이야기하는 한 2,000개 이상의 어떤 네트워크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국내 웬만한 산학연 벤처 스타트업하고는 저희가 늘 평상시에 그런 어떤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비즈 포럼은 그 오프라인 상에서 볼 때는 분명히 행사인데 실제 그 모임은 협상의 자리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3개월간의 그런 어떤 온라인 차원에서의 산학연 벤처 스타트업 간의 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터비즈 포럼은 단순한 행사의 어떤 성격을 떠나서 실제 국내 산학연 벤처 스타트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질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하나의 생태계다. 그 다음에 메커니즘이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인터비즈 포럼은 산학연 벤처 간의 이 예측 가능성을 갖다가 제고합니다. 저희가 행사 시기, 개최 장소를 매년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의 어떤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전적으로 그 준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그 뭐 서류부터 해서 기술의 어떤 그 완성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높일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갖다 부여한다는 게 하나의 또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인터비즈 포럼은 그 이쪽 바이오 헬스 영역에 있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집중된 행사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어떤 글로벌 행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전시회, 그 다음에 컨퍼런스, 뭐 이런 파트너링, 여러 가지를 다 믹스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인터비즈 포럼은 오로지 기술 이전 파트너링을 위한 협상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차별점이 뭐냐면 인터비즈 포럼에 제한되는 상당수의 그 유망 첨단 바이오 기술들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그런 국가 연구개발 성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문을 열어버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은 사실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철학은 한국 기업들한테 우선적인 그 실시권, 그 사업화 연계 이런 권리를 갖다가 주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비즈 포럼은 휴머니즘을 추구합니다. 기술 이전이나 공동 협력이라는 거는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이 우수하다, 단순히 내가 기술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만 가지고 엮어지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발명자하고 이 기술의 어떤 수요자 간에 긴밀한 어떤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신뢰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인터비즈 포럼 기간 중에 저희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성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비즈 포럼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벌써 생태계입니다. 인터비즈 포럼이 만약에 없어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운영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산학연 벤처 스타트업 간의 국내 이런 기술 이전 메커니즘 자체가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저희는 그 인터비즈 포럼의 어떤 이런 책임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 포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18회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 그 기술 제안 규모가 한 2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540건의 어떤 기술이 그 제안이 됐었는데 올해는 680건이 넘는 그 기술이 제안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최소한 20% 이상의 어떤 그 성과 달성은 저희가 이제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비즈 포럼이 사실은 바이오 헬스 영역에 있는 기술만 대부분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다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디지털 헬스의 어떤 이런 개념이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제약 바이오 헬스 산업이라 그러면 합성의약품, 백신, 항체, 혈액제제, 뭐 이런 어떤 그 소수 영역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많은 이런 첨단 바이오, 정밀 의료,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굉장히 다양한 이런 영역에 우리 한국 제약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계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막대한 그 시장에서의 수요, 기술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제는 혼자 떠안고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학연 벤처 스타트업 간의 막강한 협업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 벤처 파트너링의 생태계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비즈 포럼의 앞으로의 역할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